안녕 여러분. 오늘은 인터라켄 사람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소개하자면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 씨가 쓴 생애 한가운데라는 소설이고요. 한국에 살 적에 사실은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채모 씨도 될 수 있겠죠. 많은 작가분들이 이 소설을 번역하셨을 텐데 저는 대학 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전혜린 씨가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를 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책을 잘 안 읽는 편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전혜린 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를 꼭 구해서 읽고 싶었는데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를 읽을 수 없다면 루이제 린저의 미테 데스 레벤스라고 하는 원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 어학연수를 떠나게 된 계기가 지금의 제가 스위스에 와서 살게 된 한 부분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소통이라고 말하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도 들어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채널의 댓글로 꽤 많은 분들이 사라 엄마는 어떻게 스위스 와서 살게 되었냐고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00명도 되려고 하고 조금씩 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댓글쟁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책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 채널이니까요. 현재 저는 스위스 산골, 그렇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인 인터라켄, 융프라우라는 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산이 왜 유명한고 하니 융프라우 요흐라고 하는 해발 3,454m의 기차로 갈 수 있는 최고도의 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차역 해발이 3,454m인데 유럽에서 현존하고 있는 최고도의 역이라고 하네요. 물론 스위스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르마트의 마터호른 봉우리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도 가시잖아요. 그 봉우리를 감상하는 방식이 교통수단도 다양할 수도 있는데 그 전망대의 높이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또 그곳에 가면은 융프라우 요크보다 더 높은 해발 3,800이 넘는 정거장도 있어요. 기차가 아니거든요. 박하수 TV의 박은경 님이 제게 선물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라 제가 한국을 2년 동안 못 가고 있다라고 댓글로 남겼었는데 그걸 보시고 편지지랑 다이소 있잖아요. 다이소 제가 가서 문구류를 좀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시국이라 문구류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했더니 문구류도 보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커피 믹스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국화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방금 박하수 TV님을 제 유친들에게도 소개해 보려고 커뮤니티에 글을 썼어요. 구독자 500명이 되고 나니 참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누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고 홍보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말이 잠깐 옆으로 샜는데
암튼 저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시골인 인터라켄에 살면서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댓글로 또 소녀 갬성이라는 분이 댓글로 사라 엄마 저 기념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념품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몇 달 전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틈틈이 일하면서 그런 이쁜 영상, 기념품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찍었는데 이게 너무 뜸뜸이 찍히다 보니까 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마구잡이식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냥 오늘 책 읽기를 하면서 배경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구잡이식이더라도 기념품을 보실 분은 기념품을 보시면 되고 제 얘기에 귀 기울이실 분들은 귀 기울이시면 되고 라디오처럼 그죠? 주무시면서 왜 꼭 무슨 소리를 들어야 잠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목소리가 예쁘진 않지만 그냥 주무시기 위한 수면제라고 인간 수면제 이야기꾼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고 또 화면을 보면 스위스에 저런 기념품이 있구나. 달력을 사도 좋겠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내가 가서 구경한 스위스를 볼 수 있으니까 소장 가치가 또 있지 않을까. 포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저런 큰 달력들은. 그래서 비록 기념품에 대한 사라 엄마가 추천하는 기념품이 뭐가 있다는 둥 이런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채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기념품을 찍어서 기념품 그냥 구경만 하셔도 기분 전환이 되시니까 눈으로 보시는 거를 눈팅이라고 하죠. 눈팅을 하시던지 또 귀로 들으면 귀팅 제 얘기를 들어도 좋고 또 저처럼 생애 한가운데를 읽은 적이 있고 또 내 인생에 누구나 하나쯤은 인생 책이 있다거나 한 권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저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 되겠습니다. 인물로는 전 혜린이라는 여성분을 얘기하고 싶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책 루이제 린저의 미테 데스 레벤스. 제가 독일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니까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자매는 서로에 관해서 전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도 모른다. 나는 내 동생 니나에 관해서 최근까지 아무것도 몰랐었다. 니나는 나보다 12살 아래다. 내가 결혼했을 때 니나는 뻣뻣한 갈래머리와 수없이 많은 핥힌 상처를 팔다리에 가진 귀엽지 않은 말라빠진 10살짜리 소녀였다. 결혼식 때 니나는 부모가 내 면사포를 파지처럼 들고 가게 하였더니 여기서 파지가 뭐냐 하면요. 중세기에 기부인의 시중을 들던 소년. 파지처럼 들고 가게 하였더니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못하면서 면사포 위에 침을 뱉었다. 후에 니나는 좀 보기가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쁘거나 귀엽지는 않았다. 니나가 몇 번이나 나에게 제발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선언한 이후에 나는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외국에 간 후로는 나는 니나를 완전히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년에 천만 뜻밖에도 바덴바일러의 레머바트 호텔의 바에서 니나를 만났을 때 곧 그것이 니나라는 것을 알았다. 니나는 놀라울 만큼 변했었다. 여전히 예쁘지는 않았으나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야생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야생적인 무엇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스위스 와서 살면서 2018년도 그때 제가 자발적 실직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에서도 왜 실직한 사람들 구제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라프라고. 거기 가서 이제 직업을 잃은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또 도움을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독일어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독일어가 어느 정도 돼야만 수업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레벨로 테스트를 해서 전혀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받고 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사람들은 또 스위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다행히도 저는 독일이 아닌 스위스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수업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또 빨리 취직을 시켜야 하잖아요. 취직을 시키지 않으면 저에게 실직 뭐라 그래야 돼요? 시력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 돈이 주기 싫으니까 저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빈이라고 하는 코스를 몇 달을 다녔었어요. 그때 그 코치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 파브리치오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뭔가 빌드한, 레벤딕,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렇지만 야생적인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니나는 놀랄 만큼 변했었다. 여전히 이쁘지는 않았으나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야생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 니나를 야생적으로 보이게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니나는 매우 고급 옷을 매우 멋지게 입었었고 두어 가락의 웨이브가 이마에 내려오는 신식 모양으로 머리를 빗었고 입술을 붉게 칠했었기 때문이다. 니나는 조금도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모두가 그녀를 돌아다 보았다. 니나를 다시 알아보지 못한 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남편에게 그녀가 니나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내가 왜 곧 니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가를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 니나가 그렇게도 생각에 깊이 잠긴 쌀쌀한 얼굴을 하고 혼자서 탁자를 앞에 놓고 신문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 번은 웬 남자가 말을 걸었으나 니나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니나는 잠깐 쳐다보고는 점점 더 어두운 표정을 띠면서 신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니나가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같은 페이지였다. 니나는 위스키를 마셨다. 나는 5잔을 세었으나 내가 오기 전에 몇 잔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니나가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그 애가 비틀비틀 거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니나는 완전히 말짱한 것 같이 보였다. 니나는 퍽 젊게 보였다. 벌써 37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의 처녀처럼 보였다. 나는 니나를 따라 나갔다. 니나? 하고 나는 불렀다. 정말 너니? 니나는 나를 알아볼 때까지 한참 동안 생각해야 했으나 별로 의외라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독일에
다시 독일에 왔어. 니나는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이거 잘못 읽었네요. 니나가 물은 거니까 다시 독일에 왔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1년만 있을 예정이야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스웨덴으로 다시 간다. 남편과 나는 여기서 스톡홀름 신문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내 질문이 별로 현명한 것이 못된 것을 나는 자인한다. 그런데 니나가 술을 마시고 있어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 순간에 나는 니나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다. 니나는 대화를 계속할 의향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만 했다. 여기서 살고 있니? 니나는 고개를 흔들고 홀에 열린 창 너머로 어딘지 뚜렷하지 않은 어둠 속을 가리켰다. 여기서 혼자 있니? 나는 물었다.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여기 있을 작정이니? 하고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니나는 고개를 축혀 보였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얘야 하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말 좀 해봐. 어떻게 된 것이니? 내가 도와줄 수 없니? 그랬더니 니나는 미소했다. 이 미소에는 약간의 조롱과 우월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언지 모르게 감동시키는 것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우수에 찬 미소였다. 나가요. 나를 좀 바래다 줘. 라고 니나가 말했다. 밖에 나오자 니나는 몸을 떨었다. 아침 공기라고 니나는 큰 소리로 거칠게 말했다. 아직 어두웠으나 다가오는 날이 엄격하게 자극적으로 공기 속에 풍기고 있었다. 커다란 고목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우리는 공원을 통해서 갔다. 도료편의 이슬에 무겁게 젖은 풀이 우리의 다리에 닿았다. 나는 니나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으나 동시에 따분하고 시시한 연애 사건 이야기 이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할까봐 겁이 났었다. 큰 길로 나와서 우리는 내려가기 시작했다. 날이 새기 시작했고 추워졌다. 갑자기 니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기다렸었는데 오지 않았어. 기차로 오늘 떠나겠어. 언젠가 편지할지도 몰라. 주소를 적어줘. 나는 적어주었다. 니나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니나를 따라갔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고 어깨를 죽였다 내리고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해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나는 니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니나가 저술한 책을 샀고 니나가 기고하고 있었던 옛날 잡지도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니나가 쓴 것이 보잘것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약 9개월 후에 나는 전화 소리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났다. 뮌헨에서부터 장거리 전화였다. 미안해 라고 내가 곧 알아낼 수 없었던 목소리가 말했다. 더 일찍 전화 걸 수가 없었어. 나 니나야. 내주일에 떠날 예정이야. 런던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고 난 부분을 저는 바로 루이제 린저가 쓴 독일어로 공부로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좀 외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참 여기 보이는 기념품 중에 코시국에 선물하면 딱 좋은 그 스위스 옥시겐 있죠. 그거를 팔아요. 재미있는 기념품도 있고요. 이 공간에서 제가 일을 합니다. 또 스위스 브랜드의 화장품도 하나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화장품이 게르다 슈필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이 슈필만 할머니가 100세가 넘으셨는데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놀랍죠?
할머니가 어릴 때 사과가 왜 쪼글쪼글해지는 사과가 있고 오래 둬도 안 쪼글쪼글하고 탱탱한 사과 있잖아요. 표면이. 그게 굉장히 궁금했대요. 어린 마음에. 왜 저 사과는 오래 보관이 되는데 이 사과는 쪼글쪼글해졌을까? 그런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만든 화장품이 바로 이 게르다 슈필만이래요. 그리고 릴리. 안녕 여러분. 이 릴리 쉬니게 플라테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 정도 되는 아마 해발이 1600급일 거예요. 진짜 등산하기 좋은 산이에요. 이 산도 우리 회사에 속하거든요. 융프라우 레일웨이즈, 그러니까 융프라우 주식회사에 속하는 패밀리예요. 그래서 이 산 양태현 선생님, 댓글쟁이 양태현 선생님도 저한테 정말 많은 댓글로 힘과 용기와 격려와 또 사랑을 주고 계신데 양 선생님이 다음에 스위스 오시면 바로 이 시니게 플라테 등산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찍어본 기념품. 손자, 손녀를 가지신 우리 유튜버 친구분들도 많던데요. 이 공책 이뻐서 제가 찍어봤어요. 그리고 색깔 딸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누르면 볼펜색 바뀌는 것도 애기들이 좋아하잖아요. 한창 뭐 3살, 4살일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시기니까 이런 기념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어본 것 같고요. 또 립스틱 모양의 지우개. 가격이 1프랑 80이면 스위스 물가로는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뭐 2프랑이면은 곱하기 1,300원, 2,600원인데 1.80 적혀 있으니까 2프랑이 안 되니까 한 2,500원 선? 한국도 뭐 요즘 지우개 1,000원, 2,000원 하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물가로 살 수 있는 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하고 지우개도 찍어봤는데요. 실제로 공산품은 제가 써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닝글로리 노트라든가 또 뭐 아트박스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보면 지우개 많잖아요. 예쁜 거. 또 잘 지워지고 스위스 지우개는 잘 안 지워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5프랑짜리 이런 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액세수아로 여러분 왜 등산 모자에도 이렇게 장식할 수 있고 주로 일본 분들이 예전에 많이 오셨는데 이런 배지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위스 양 모양의 지도 이런 배지도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막 찍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체계를 잡아서 기념품도 이쁘게 찍어서 편집을 해서 또 어떤 기념품을 추천해 드리고 또 이런 거는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영상을 바라봐 주셔서 그리고 또 바라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말 없는 구독자분들, 소리 없는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저랑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들을 댓글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댓글쟁이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점점 기분이 나아지고 있어요. 괴로울 때 보통 사람들은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방황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 많은 걸 겪는다는 건 어쩌면 축복받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겪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겪어본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굉장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방황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유튜브가 있어서 또 취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또 이것을 나눌 수 있어서 몰두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슬프지만 또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시고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인터라켄의 심볼 융프라가 보이네요. 이런 마그네트도 추천해드려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다른 마그네트는 비싼데 얘는 쌌어요. 얘는 6프랑 80인가 하더라고요. 7프랑이니까 10,000원 미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념품 중에 10,000원, 우리나라 돈 10,000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념품이 뭐가 있나, 그죠?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6% 80이면 괜찮지 않아요? 마그네트?